구급차 안에서 젊은 여성이 피 흘리는 중년 남자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 화재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소방서장과 구급대원. 명찰에 적힌 이름 하나가 32년 전 사라진 약혼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혼녀가 혼자 낳아 키운 딸. 운명은 어떻게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울 강북 소방서 새벽 6시였습니다. 송재혁 서장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재혁은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소방서가 그의 집이었고 동료들이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재혁은 재빨리 방화복을 입고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강북구 상가 건물 화재. 2층에서 봐라. 건물 내 인원 대피 중. 재혁은 대원들과 함께 소방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2층 상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2층 끝 사무실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알았어. 나는 2층으로 올라갈게. 너희는 1층을 담당해. 재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재혁은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끝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방서입니다.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혁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40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남자를 등에 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거웠지만 30년간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이미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쪽으로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은 희미하고 연기 흡입이 심합니다. 구급대원은 능숙하게 환자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재혁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술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하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들것에 옮기며 동료와 대화했습니다. 현아야, 왼쪽 부상자들 확인해. 현아. 재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기 전 재혁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현아가 돌아봤습니다.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현아입니다. 이현아. 재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 전 재혁에게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정. 그녀가 만약 딸을 낳는다면 이현아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현아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수정인데요. 재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정. 32년 전 교통사고로 헤어진 그 사람. 설마 이 여자가 그때 수정이 낳은 아이일까요? 아, 그러시군요. 수고하세요. 현아는 고개를 갸웃하며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수정, 이연아 같은 성씨, 그리고 약혼녀가 짓고 싶다던 이름. 설마 그 수정일까요? 30분 후 화재는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재혁은 소방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현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매, 코, 입술 모두 수정을 닮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혁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답게 썰렁했습니다. 재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2년 전 20살의 자신과 수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수정아, 너였어? 재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수정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딸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 구급대원이 자신의 딸일까요? 재혁은 잠들지 못하고 밤을 지샜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해 봐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현아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그 익숙한 눈매, 코, 입술 모두 수정을 닮았습니다. 재혁은 강북 119 구급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북 소방서 송재혁 서장입니다. 어제 화재 현장에서 수고하신 이현아 대원과 점심 식사를 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현아입니다.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시간 되시나요?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12시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소방서 앞 한식당에서 뵙죠. 전화를 끊고 재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과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재혁은 소방서 앞 작은 한식당에서 현아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현아가 구급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편하게 주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재혁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구급대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원래 간호사였는데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돕고 싶어서 전직했어요. 훌륭한 선택이네요.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현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재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들었다니. 수정이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러셨군요. 어머니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어머니는 요양원 원장이세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일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요양원 원장. 재혁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54시세요. 정확히 수정의 나이였습니다. 재혁의 손이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젊으시네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이수정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수정. 같은 이름, 같은 나이, 혼자 딸을 키운 요양원 원장. 이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은 안 하셨나 봐요? 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권유받으셨다는데 다 거절하셨대요.
저 하나 키우는 게 행복하다고 하시면서요. 재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정이 32년 동안 혼자 살았다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재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젊었을 때 약혼했다가 사고로 모든 게 틀어졌어요. 그 후로는 일만 했죠. 아,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재혁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요양원이 어디에 있나요? 강북구 수유동에 있어요. 은빛 요양원이요. 현아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명함이에요. 혹시 주변에 요양원 찾으시는 분 계시면 추천해 주세요. 재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은빛 요양원 원장 이수정.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식사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현아가 떠난 후 재혁은 명함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32년 만에 수정의 연락처를 손에 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인해 봐야 할까요? 재혁은 휴대폰을 꺼내 은빛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고 원장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재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이수정이었습니다. 3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수정아, 정말 너구나. 그날 오후 재혁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수정 생각이 났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혁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매일 명함을 꺼내보며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찾아갈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수정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금요일 오후 재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은빛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만에 수정을 만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요? 오후 5시 은빛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재혁은 차에서 내려 잠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딸에 대한 진실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송재혁이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재혁이요? 지금 여기 계세요? 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3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네, 원장님. 로비에 계십니다. 잠시만요. 금방 내려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혁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2분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수정이 나왔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정은 재혁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2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혁 씨, 수정아. 수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혁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야기할 곳으로 가시죠. 두 사람은 1층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할 사람은 재혁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재혁은 화재 현장에서 현아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느꼈던 것, 얼굴을 보고 수정을 떠올렸던 것, 점심을 먹으며 확인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아가 제 딸인가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아는 재혁 씨 딸이에요. 재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고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병원에 달려갔는데 재혁 씨가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저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한 딸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저는 도망쳤어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현아를 낳고 키웠습니다. 왜 회복된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왜? 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재혁 씨가 저를 용서하지 못할까봐. 사고 당일 제가 늦는다고 재혁 씨를 재촉했잖아요. 그래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났고. 다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재혁 씨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현아와 저 때문에 재혁 씨가 힘들어할까봐. 재혁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 없는 32년이 지옥이었어요.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수정이 재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2년의 그리움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저 다시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재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현아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천천히 가요. 현아가 충격받지 않게. 준비가 되면 말하는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32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수정은 매일 통화하며 현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3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현아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일 테니까요. 화요일 저녁 수정은 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아야, 오늘 저녁 집에 올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6시쯤 갈게요. 현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니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 6시 현아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장님, 여기 왜 계세요?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만났던 소방서장, 점심을 같이 먹었던 그 사람이 왜 어머니 집에 있는 걸까요? 수정이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아야, 앉아.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2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현아야. 송재혁 서장님은 내 아버지야. 네. 현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2년 전 나와 내 어머니는 약혼했었어. 23이었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고 나는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어. 깨어났을 때 내 어머니는 사라진 후였지.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수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 하지만 재혁 씨가 의식불명이었고 우리 부모님이 반대했지. 엄마는 도망쳐서 혼자 너를 낳았어. 재혁 씨에게 연락하지 못한 건 무서웠고 미안했기 때문이야. 현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제가 3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산 건 왜죠?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현아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모르셨어요? 나도 일주일 전에야 알았어. 화재 현장에서 너를 보는 순간 내 어머니가 생각났어. 점심 먹으면서 확인했고 내 어머니를 찾아갔지. 알았더라면 당장 찾아왔을 거야. 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32년 동안 전 혼자였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아버지의 날이 올 때마다 다른 애들은 아버지랑 놀러 가는데 전 혼자 집에 있었어요. 재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겪었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알았더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야. 현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수정도 재혁도 함께 울었습니다. 32년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현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정말이야. 현아는 재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낯익음, 그게 혈연이었을까요? 재혁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서로 알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현아는 재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잡아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손. 현아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않을게. 수정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현아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만날 때마다 조금씩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혁은 현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 엄마도 함께. 현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아버지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거부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 근처 식당. 12시에 보자. 알겠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재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현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늦었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앉아. 편하게 주문해.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방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20대 초반부터 했어. 처음에는 소방관으로 시작했지. 30이 넘도록 현장에서 일하다가 40대에 관리직으로 올라갔어. 오래 하셨네요. 그래. 30년이 넘었어. 내 인생의 전부였지. 위험하지 않으세요? 어제도 그렇고. 위험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사람을 구할 때마다 보람을 느껴. 그게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야. 현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있어요. 저도 구급대 일을 하면서 그런 보람을 느껴요. 사람을 살릴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 딸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워. 우리 딸이라는 말에 현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젊었을 때 겪었던 화재 현장 이야기를 들려줬고, 현아는 구급대 일을 하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3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었습니다. 수정이 재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아는 조금 떨어져서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수정이 현아를 불렀습니다. 현아야, 이리 와. 현아가 다가가자 수정이 현아를 안았습니다. 현아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를 숨긴 것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 이제 그만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요. 재혁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한강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행복한 가족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수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재혁은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 처음에는 라면만 끓였는데 이제는 제법 하지. 불고기 만드는 건 자신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재혁은 불고기를 굽고 현아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은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3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혁과 현아가 함께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수정은 식탁을 닦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재혁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내일 근무가 있어서. 조심히 가세요. 재혁이 문을 나서려는데 현아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정말 고마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잘 자. 재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2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현아는 매주 만나며 진짜 부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행복했습니다. 32년 만에 찾은 가족,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소방서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벨소리에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강북구 대림 아파트 화재. 3층에 고립자 있음. 70대 여성 1명. 재혁은 대원들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소방차에 올랐습니다. 5분 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3층 324호에 할머니 한 분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대피하지 못하신다고 해요. 알았어. 나는 3층으로 올라갈게. 너희는 다른 층 대피를 도와. 네, 서장님. 조심하세요. 재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재혁은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0년의 경험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재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324호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방서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문까지 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70대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고 나갈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재혁은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불길한 소리였습니다. 위험해.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나가 재혁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아! 재혁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고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를 먼저 데리고 나가. 빨리. 대원들이 할머니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재혁도 따라갔지만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머리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축축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재혁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세요? 피가 나요. 괜찮아. 계속 가자.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재혁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현아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을 보는 순간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현아가 달려왔습니다. 재혁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비틀거렸고 현아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치료할게요. 현아야.
괜찮아. 할머니는 어때? 말하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 상태가 더 위험해요. 현아는 재혁을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환자가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아니야. 괜찮아. 다른 부상자들 먼저 봐. 아버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재혁은 현아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알았어. 병원 가자. 현아는 구급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재혁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눈 뜨세요. 제발 눈 뜨세요. 현아야. 네, 아버지. 계속 말하세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재혁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재혁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현아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사고 났어요. 지금 강북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무슨 일이야? 심각해? 머리를 다치셨어요. 지금 치료 중이에요. 금방 갈게. 현아는 응급실 밖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한 달 전에 찾은 아버지, 이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분 후 수정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재혁 씨는 강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이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세요? 네, 맞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뇌진탕과 타박상이 있지만 회복될 겁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입원이 필요합니다. 현아와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재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아와 수정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졌고 현아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현아야, 수정아, 여기 왜 있어? 밤새 지켰어요. 괜찮으세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너희는 집에 가서 쉬었어야지. 수정이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제 연락 받았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제 조심해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 해요. 재혁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오전 10시쯤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재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다만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격렬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방 일 계속하실 거예요? 재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정체성은 재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돌아가야 할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55세면 은퇴할 나이도 됐고. 정말요? 괜찮으세요? 응.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너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매번 출동할 때마다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하더라. 특히 어제는 정말 무서웠어. 천장이 무너질 때 너희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 수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32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잃을 뻔했잖아요. 재혁은 수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32년 늦었지만 다시 청혼할게. 이번엔 평생 지킬 수 있어.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물론이죠. 기다렸어요. 32년 동안 기다렸어요. 현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병실이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완성되는 가족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재혁의 동료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병실이 밝아졌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괜찮아. 걱정 끼쳐서 미안해. 큰 부상은 아니야.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는 무사했습니다. 서장님 덕분이에요. 병원에서 서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다행이네. 그것만으로도 보람 있어. 동료들은 현아와 수정을 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혁이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소개할게. 내 딸 현아고 약혼녀 수정이야. 최근에 다시 만났어.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장님께 가족이 있으셨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긴 이야기지. 언젠가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줄게.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떠난 후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수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까? 내가 짐 가져올게. 정말요? 좋아요. 응.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함께 살아야지. 수정이 재혁을 꼭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소방서를 퇴직하고 요양원 일을 도울 생각이야. 경영이나 관리 쪽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괜찮으세요? 소방관 일이 전부였잖아요.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함께하고 싶어. 남은 인생은 너희와 보내고 싶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에게는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2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혼식은 3개월 후에 하자.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좋아요. 저도 준비 도울게요. 고마워. 우리 딸이 신부 들러리 해줘야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재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5세의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행복했습니다. 32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오전 11시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혁의 동료들, 현아의 친구들, 수정의 요양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혁은 단상에 올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2년 만에 수정과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54세 나이지만 23처럼 빛났습니다. 수정 옆에는 현아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빨간 드레스를 입은 현아도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왔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32년 전에도 이런 날을 꿈꿨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모든 게 틀어졌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과 함께. 수정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현아는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현아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혁과 수정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송재혁 씨와 신부 이수정 씨는 32년 전 약혼했던 사이였습니다. 사고로 헤어졌지만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두 분이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신랑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재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32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정도 말했습니다. 나도 3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미안했고 무서웠지만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현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장님 행복하세요. 고마워. 32년 만에 찾은 행복이야. 현아의 동료들도 왔습니다. 현아야, 정말 좋겠다.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니까. 정말 행복해. 오후가 되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새 집으로 갔습니다. 수정의 집 근처에 새로 구한 아파트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행복해.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혁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현아와 수정은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혁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현아가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화재 현장에서 현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그래. 하지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정말 신기해요. 수정이 재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32년 늦었지만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평생 함께하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현아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재혁과 수정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나도 그래.
아직도 믿기지 않아.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32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화재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딸. 32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운명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늦었지만 완성된 가족.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혁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때로 운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32년 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존재조차 몰랐던 딸과 아버지가 화재 현장에서 마주칩니다.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32년의 공백을 채우며 완전한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랑, 용기 내어 다가간 진실이 만들어낸 기적.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